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특수부대가 오늘 모술 동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고구잘리 마을 외곽의 ISIL 진지에 포격과 전차, 자동 소총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도 계속됐습니다. ISIL은 이에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소화기로 대응했습니다. 이라크군이 고구잘리 마을 진입에 성공하면 ISIL이 모술을 장악한 지 2년 만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고구잘리 인근 바즈와야 마을에서도 폭격으로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ISIL은 모술에 대한 항공 관측을 방해하기 위해 검은 연기를 내뿜는 특수화기들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은 모술 시내에 3,000에서 5,000명, 그리고 시외곽의 방어망에는 1,500명에서 2,500명의 ISIL 전사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펜실베이니아호가 지난달 30일 태평양 괌에 입항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이 잠수함은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억지력에 해당됩니다. 미군이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군은 잠수함의 이번 괌 입항은 인도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잠수함이 미국의 핵 억지력에 중요하고 안정적이며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올해 괌에 종종 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킨 가운데 잠수함의 이번 방문도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중국의 영내 해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오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공동 순찰이 영내 평화와 안정,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숍 장관은 또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리아미 자르드 리야쿠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양국 간 공동 순찰은 국제법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는 반정부 성향 언론에 대한 터키 당국의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은 터키 정부가 법률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의견 표출을 허용함으로써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레집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정부는 과거에 비해 반대 언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지난 주말 반정부 성향 언론 매체 쿠무리엣의 무랏 사분쿠 편집장 등을 체포하고 10여 개 언론사를 폐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대한 공격용 소총 판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 상원이 필리핀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벤 카딘 의원은 국무부에 미국이 공격용 소총 2만 7천 정을 필리핀에 판매하는 계획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마약 단속을 이유로 수천 명을 비사법적으로 사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남부 주하이시 에어쇼에서 오늘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J-20 전투기 2대는 오늘 에어쇼 개막식에서 잠깐 비행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인근 주차장에 있던 차량 경보기들이 울릴 정도의 굉음을 내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20 전투기는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로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2년 전에도 J-31 전투기가 일반에 공개됐었습니다. J-31 전투기는 세계 무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J-20 스텔스 전투기는 해외로 수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중국과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원할 경우 북한 수해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o several U.S. NGOs that they are free to provide aid should they choose to do so. 한국 정부가 핵물질 등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홍샹그룹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황해도에는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이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중국과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조만간 중국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의 협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에서 매우 좋은 협력을 하고 있고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석탄 문제는 확실히 큰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새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에 한해 예외를 허용했던 북한산 석탄 수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왔으며 중국은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이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미한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미중 간 전략안보대화 등 방중 결과와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등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와 분석을 한국 측과 공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윤 특별대표는 미중 간 전략안보대화를 포함한 방중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 강화를 포함한 신규 안보리 결의 추진 그리고 최근 류전민 부부장 방북 등에 대한 미 측의 평가와 분석을 우리 측과 공유하였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또 미국 측이 최근 상황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번 회동에서 대북 제재 압박과 관련해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 우방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라는 세 축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금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번 회동에서 조셉 윤 특별대표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일관된 대북 전략을 견지함으로써 김정은으로 하여금 정권 생존과 핵무기는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두 대표는 미한 간 긴밀한 대북 공조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오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의 상호 방문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은 물론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적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이 오늘 태평양 괌의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무기들을 둘러보고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진 건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일 이순진 합참의장이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과 함께 태평양 괌 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군의 전략 무기들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과 브룩스 연합사령관의 방문에는 미 국방부와 전략사령부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의 고위 지휘관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수뇌부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한 토대 위에서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합참은 밝혔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과 이 합참 의장은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인 펜실베니아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모든 준비태세를 다져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준비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특히 북한의 위험한 행동이 계속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오면 미국은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전개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합참 의장도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고집한다면 모든 군사적 선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협조로 북한 핵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한미 두 나라는 북한 김정은의 핵 개발 의지를 어떻게 꺾을 것인지에 대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사회가 공조해 고강도 압박으로 핵 포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양측은 미군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합참 의장의 괌 기지 방문은 이 같은 엇박자 논란을 씻어내고 괌 기지의 전략 자산으로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미한 군 수뇌부의 괌 기지 방문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방문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다지고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는 연합 방어 태세를 지속적으로 넓히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핵물질 등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홍시안그룹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시안그룹에 대한 제재 검토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홍시안그룹 제재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추가적인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함경북도 수해와 관련해 미국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원할 경우 대북 수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o several U.S. NGOs that they are free to provide aid should they choose to do so. 캐튼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1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국제기구들이 대북 지원 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한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도 6만 9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해 지역 내 14만 명이
생존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6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미국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주민들의 안녕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수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애덤 세베니는 그러나 대북 지원의 효율성과 분배 투명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지난달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수혜복구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북한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인단체인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는 지난 25일 BOA에 대북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수혜 성금 모금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쟁션이 아주 최근에 와서 강력화됐기 때문에 돈을 은행을 통하지 뭐 어템트해도 일리걸 시스템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의 한 관리는 최근 BOA에 재무부사나 자산통제국이 대북 제재에 의해 금지된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특정 문건은 가뭄과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일부 비정부 기구가 북한의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북한의 가뭄과 수혜복구 노력이나 다른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가 얼마나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 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북한산 무연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중국 지방정부는 산둥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연탄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죠.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둥성은 올해 9월까지 북한산 무연탄 약 2억 8천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북한 무연탄의 37%면서 가장 많은 양이 산둥성으로 수출된 것입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총 7억 6천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40%에 달했습니다. 산둥성에 이어 장수성이 1억 7천만 달러를 사들여 2위를 차지했고 허베이성이 1억 6천만 달러로 3위였습니다. 그 밖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이 9,100만 달러로 4위에 올랐습니다. 산둥성과 장수성 등 4개 성이 수입한 액수는 올해 중국의 전체 북한산 무연탄 수입액의 94%에 달했습니다. 수입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산둥성은 약 22%, 허베이성은 5%, 랴오닝성은 26% 줄었습니다. 반면 장수성은 27%가 늘었습니다. 자료 집계 결과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이나 지린성보다는 산둥성이나 허베이성 그리고 장수성으로 북한산 석탄이 더 많이 수출된 것이 주목됩니다. 이는 북한산 무연탄이 철도보다는 주로 배를 이용해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네 지역은 철강과 도자기 그리고 각종 금속 처리 업체가 밀집한 장소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에 수출되는 무연탄은 바로 주로 이런 업체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은 2015년 10월 기준으로 중국 무연탄 수입 시장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의 중국 수출은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에 약 17%가 줄었고 지난해에는 7%,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8%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무연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북한산 무연탄의 주 고객인 중국 철강업계가 불황으로 석탄 수입을 줄인 것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연탄의 국제 시세가 크게 오르고 북한 당국이 수출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무연탄은 여전히 대중 수출 1위 품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교역을 민생 목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민생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북한의 5대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는 의류 제품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산물 수출 비중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국 5대 수출품은 무연탄, 편물을 제외한 의류 3종, 그리고 오징어류 등 수산물이었습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1위는 무연탄으로 이 기간 약 7억 7천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약 8.3%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1위인 무연탄을 제외한 나머지 순위는 의류 제품이 석권했습니다. 대중 수출 상위권에 오른 의류 제품군은 편물을 제외한 의류로 이 가운데 여성 재킷이 약 1억 3천만 달러로 2위에 올랐고 남성 코트가 약 1억 2,300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여성 코트가 약 9,800만 달러가 팔려 5위에 올랐습니다. 편물을 제외한 의류 제품의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정도 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이후 의류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의류 수출은 지난 2014년에 크게 증가했고 특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코트나 외투 등이 중국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류가 한동안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의 감소를 보전할 주요 수출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 4위는 오징어류의 수산물이 차지했습니다. 오징어류 제품의 수출은 이 기간 약 9,8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85.6%나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산물 수출에 주력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대러시아 수출에서도 수산물이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오징어류를 포함한 전체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5% 늘었습니다. 반면 한동안 무연탄과 함께 북한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이었던 철광석은 5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6,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북한산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은 무려 70%나 감소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3% 증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상위 5대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에 달합니다. 올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액은 약 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 하나재단의 새 이사로 탈북민 출신인 현성일 하나재단 자문위원과 현인의 통일연구원 개건연구원 등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성일 이사는 김일성대 영문학과 출신으로 지난 1996년 잠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탈북했습니다. 현 이사는 현철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카로 빨치산 가문으로서는 첫 탈북이었습니다. 현인의 이사는 김일성대 철학부를 졸업하고 청진의과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탈북했습니다. 하나재단은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한국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 기관의 이사로 탈북민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2008년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의 사연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김 씨 부부의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김 씨네 수선집. 2008년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는 아내 샤론 김 씨와 함께 밤낮으로 맞벌이로 일하며 7년을 안 쓰고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세탁소 겸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가게를 열기까지 사계절 내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마치 북한에서 전기가 모자라고 땔감이 없어 추위에 떨고 더위에 허덕이던 시절을 방불케 할 만큼 전기세 한 푼도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섰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몸에 배인 근검 절약이 지금의 여유로움을 만들었지만 무엇보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맡긴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공을 들이는 등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있어요. 얼트레이션역의 가게가. 그러니까 가격도 보고 제자들도 조금 싸게 해주고 잘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비싸더라도 이거 손재간 보고 오고 다 각양각색이에요. 여느 세탁소처럼 손님들이 맡기고 간 세탁물들을 세탁하고 다림질로 다리는 등 세탁물을 관리해주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의 상당수는 아내의 바느질 솜씨 때문이라고 말하는 찰스 김 씨. 얼핏 보아도 수십 개의 구슬이 달려있는 옷을 꼼짝 않고 앉아 수선하고 있는 샤론 씨. 구슬을 일일이 바늘에 하나하나 끼워가지고 이거를 줄여주고 벨트를 줄여줘야 되니까 줄여주고 이게 또 행거 지금 다시 달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손이 일일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일이네요. 손때 묻은 재봉틀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에 서너 시간은 쉬지 않고 손님의 옷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 크기를 조절하고 치맛단을 접고 어깨 너비를 줄이는 등 옷 한 벌을 제대로 손보려면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 듣고 이해하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영어 소통이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이런 얼토전 가게에서 한 5년을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얼토전 분야는 알지. 샤론 김 씨는 북한에서부터 수동식 재봉틀질을 해본 경험, 그리고 탈북 후 2009년 미국에 오기 전까지 캄보디아에서 전동식 재봉틀 사용법을 익히고 미국에 오자마자 하루 2곳의 수선 가게에서 다양한 기술을 5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 경험 덕에 바느질 솜씨나 재봉틀을 다루는 솜씨는 물론 손님의 몸과 옷을 보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런 거는 웨이스트를 줄여주고 그러니까... 보면 옷을 보면 알죠. 어디를 줄여야 될지를. 근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본인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또 옷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여기를 이렇게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도 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손님의 요구대로 해서는 손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손님들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노하우도 샤론 씨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겁니다. 남편인 찰스 김 씨는 이런 아내가 대견해 한마디 거두는데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며 8년을 오가는 동네길, 지름길 하나 못 찾아서 되겠냐고 큰소리치던 김 씨지만 아내가 하는 일은 수년 동안 지켜봤지만 엄두를 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생님도 바느질 하세요? 난 못해. 배우려 하다가 포기했어요. 뱀꼬리처럼 만들었다. 가게 망하면 어떡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지. 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남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고 손재주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처럼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빨리빨리 걷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림질하고 다림질 뜯어주고 하고 뭐 가게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세무 정리하고 뭐 전화 받고 뭐 그러니까 가게 운영은 선생님이 하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드라이클 픽업. 아내인 샤론 김 씨가 하루 30여 벌의 옷 수선에 집중하는 동안 사장인 김 씨는 가게 살림을 꾸립니다. 단둘이 하는 가게 일이지만 각자 맡은 일은 철저하게 책임지는 것도 안정권에 도달한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결, 바로 찰스 김 씨의 사업 수완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100개 중에 1명 정도나 가격 물어보고 벌써 가격 처음에
가격부터 물어보면 이 사람이 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디스카운트 조금 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도 신경을 쓰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가격을 깎아준 손님에겐 명함을 한 뭉치 건네며 공손히 부탁을 합니다. 10불 받을 거 5불 받는단 말이야. 어떤 년 공짜로 해주죠. 그럼 이거 돈 주고 왔다 하면 안에도 다음번에 올 때 너네 친구들 다 알려주고 오라 그래요. 그게 공약이지.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반신반의하면서 가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이름카드, 명함을 맡겨봤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네임카드 한 줄 주고는 자기 교회에다 다 뿌려놓고 친척, 친구 뭐 해서 우리는 모르는데 사람이 와서 누가 알려서 왔다, 누구 때문에 왔다, 뭐 자기. 인심 좋고 솜씨 좋은 곳이라 해서 찾아왔다며 하나둘 모인 손님들이 지금은 단골이 됐습니다. 이렇게 입소문을 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돈을 깎아주는 대신 광고를 부탁하는 방법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가게 정보를 공개하고 손님들의 평가를 받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등록했습니다. 몇 안 되는 고객평이지만 이 인터넷 공간에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았는데도 다른 수선집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았다. 주인이 매우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다시 찾고 싶은 곳이란 평가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할머니 친구도 있고 아바의 친구도 있고 우리야 이거 가게 친구들. 지금은 단골 손님이 맡긴 옷만도 감당하기 벅차다고 말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인들은 모든 종류의 옷을 말 그대로 입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고치고 고쳐 입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저럴 팬티 이거 가지고 이거 다 가져와요. 조금만 줄여도 양말 뭐 이거 속옷 도에다가 다 가져와요. 이 사람들은 단추도 하는 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몰라요, 이 사람 미국 사람. 찾아오는 손님들의 10명 중 8명이 백인. 이들이 남기고 가는 명함엔 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 은퇴한 미국인들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김씨네 수선집 사장 찰스 김 씨.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하는 물음에 닭알 굴러가듯 닭알 삼키듯 후루룩 굴러왔다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밤낮으로 일하고 가게를 열자마자 하루 10시간 주말에도 일하는 김 씨 부부가 모든 일이 그렇게 닭알 넘기듯 후루룩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정말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 일은 힘든 게 아니라는 김 씨 부부의 마음가짐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힘든 거라 해도 뭐 죽음 앞에 둔 그거보다 힘든 거 어디? 북한의 감옥 생활보다 힘든 게 어디 떠 있어요? 저 배부른데. 여느 탈북자들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에서만큼 하겠냐는 말. 김 씨 부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루 12시간, 13시간씩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힘들지는 않는 거예요, 솔직히. 북한보다는 나으니까. 북한은 그렇게 일해도 또 생활청 해야지, 비판해야지, 남을 비판해야지, 학습해야지, 뭐 해야지. 북한하고 배고픈데 계속 잡혀서 이거 생활청 해야지, 내가 비판해야지, 학습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낫지 북한보다. 힘든 거라는 게 정신적으로 이건 모르면 그것을 이거 부딪히면 되는 거고 영어 모르면 그것도 계속 물어보면 되는 거고.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08년 입국한 찰스 김 씨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사연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북한이 화산을 다룬 기록영화에 등장했습니다. 이 기록영화는 북한 체제가 휴화산인 백두산을 신화화해서 체제 유지에 이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sun dimmeth, the land sinketh, gushet forth steam and gutting fire. 독일 출신의 유명 영화 감독인 베르너 헤어초크가 제작한 기록 영화 열기 속으로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화산과 화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신화와 정신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영화 촬영을 위해 영국의 화산학자 클리브 오펜하이머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와 함께 화산이 있거나 화산과 관련이 있는 인도네시아와 아이슬란드,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 등지를 방문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영국 과학자와 북한 과학자들의 공동 화산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오펜하이머 교수 덕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왜 북한을 방문했느냐는 물음에 휴화산인 백두산이 북한 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록영화 열기 속으로가 화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이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바로 북한에 딱 맞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백두산과 북한 지도부의 관계를 신화화한 이른바 백두 전통이 북한의 기본 이념이 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영화는 소위 백두 전통이 탄생한 백두산의 모습과 이런 이념 아래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북한 당국이 백두산 이외 구역에서는 안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촬영을 허가해줘 북한의 유치원과 지하철 등을 찍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촬영 기간 중 한 허름한 공사 현장을 촬영하기를 원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깨끗한 구역을 찍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선전선동의 결과며 이런 것들은 모두 백두 전통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어초크 감독과 영화에 함께 출연한 화산학자 오펜하이머 교수는 언론과의 회견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백두산 화산의 상태에 대해 지난 5년간 북한 측에 자문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화산과 관련된 북한 측의 지식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영상물 전송업체인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댄 기록영화 열기 속으로는 10월 28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타이완 국민당의 홍슈주 주석이 오늘 베이징에서 만나서 국공회담을 열었는데요. 예.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촉구했고 홍 주석은 양안 간 소통을 재개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먼저 보고요.
또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영유권 주장을 해온 쿠릴 열도, 이른바 북방 영토 4개 섬 가운데 2개를 일본에 반환하는 쪽으로 양국이 타협할 여지에 대해서 러시아 상원 의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소식 보고 끝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까지 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타이완 국민당은 야당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야당 지도자를 만났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홍슈주 타이완 국민당 주석이 오늘 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이 공식 인정한 구의 공식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홍 주석은 근래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양안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자, 시 주석이 타이완 국민당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했고 또 구의 공식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풀어볼까요? 예, 2차 대전 이후에 마오쩌둥 주석의 공산당이 장제스 주석이 이끌었던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를 해서 중국 본토를 차지했는데요. 당시 마오쩌둥 주석의 공산당이 타이완 섬으로 이동한 국민당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죠. 예. 그러면서 중국은 하나다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해당 결국 중국의 영토로 강조를 했는데 네. 반면에 타이완 당국은 일변일국주의를 내세워서 양안에 하나씩 독립국가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펼쳐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1970년대 그 미국이 중국과 외교를 수립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가 이 본토의 중공, 타이완의 자유중국 이 두 나라를 인정해 왔었는데요. 예, 그렇죠. 하지만 미중 수교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 본토의 중국만 합법 정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당이 이끄는 타이완 당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바로 이게 1992년에 이루어진 양안 회담에서 나온 거죠. 92년이었기 때문에 구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되 네.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이 중화민국이라는 이 독자적인 명칭을 내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다시금 타이완 야당 지도자에게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타이완 정부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국민당이 지난 5월 이 정권을 야당에 빼앗겼습니다. 예. 타이완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해온 민진당의 차이잉원 주석이 총통에서 이긴 거죠. 네. 이 차이 총통 취임 이후부터 구의 원칙을 이 차이 총통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예. 지난 7월에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타이완은 스스로 하나의 국가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런 발언이 중국 정부를 자극한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 주석이 타이완 야당 지도자를 만난 것은 바로 이런 차이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 타이완 야당인 국민당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공회담에서 양측이 차이잉원 정권 출범 이후 악화된 양안 관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예. 예, 중국이 반중국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차이 총통 대신에 야당 지도자인 홍슈주 국민당 주석을 타이완의 공식 대화 상대로 선택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홍 주석도 오늘 회담에서 공식 경로가 막힌 양안 간 소통을 재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집권당인 여당을 놔두고 이제 야당과 이렇게 관계를 강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국민당이 공동 행사도 열 예정이라고요? 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는 중국 공산당하고 타이완 국민당이 공동 주최하는 국공 포럼이 진행됩니다. 네. 양측의 주요 당국자들이 대화를 갖게 되는 건데요. 양측은 이 국공 포럼을 확대 개편해서 공식적으로 단절된 양안 대화 창구로 활용하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집권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 중국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최측근 인사가 정년 퇴임을 피해갈 수 있을 전망이라고요? 네, 올해 68세인 왕치산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요. 내년 당 지도부 인사 이후에도 자리를 지킬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왕서기는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반부패 개혁 작업의 실무를 앞장서서 이끄는 인물인데요.
이 67세에는 새로운 공직에 임명될 수 있고 68세에는 은퇴해야 한다는 이 중국 공산당 고위직 인사 불문율인 칠상파라 원칙에 따라서 바로 이 왕치산 서기가 내년 당대회에서 퇴진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 지도자로 추대를 하고 막을 내린 이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 6중전회가 바로 이 칠상파라 원칙을 철폐해서 왕석이를 비롯한 시주석 측근들의 그 인사 자리를 보존할 거라는 그 전망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런 결정이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6중전회에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칠상파라 원칙 이걸 철폐하기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중전회 회의 문건은 기초조로 참여한 이 덕마오성 당 중앙판공청 부조장이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왕치산 서기에게 내년 인사 개편에서 연령 제한 예외가 적용될지에 대한 질문에 융통성을 갖고 있고 당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마련이라면서 뭐 이제 특정한 나이 제한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 이런 조처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칠상파라 원칙이 사라지게 되면 시 주석이 69세가 되는 2022년 제20차 당대회 이후에도 총서기직을 유지해서 최고 권력자로 남을 수 있게 된다고 이 중국어권 언론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러시아 상원의장이 입장을 밝혔군요. 네,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일본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어제부터 나흘 일정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데요. 러일 평화조약 체결 조건으로 쿠릴 4개 섬 중에 시코탄과 하보마이 등 2개를 일본에 돌려주기로 한 1956년 옛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4개 섬 가운데 2개 섬 반환을 언급한 이 1956년 공동선언에 대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국제법상 근거가 될 거라면서 이에 따라 타협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쿠릴 4개 섬 가운데 2개는 일본에 돌려주기로 한 원칙이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이 발언과 관련돼서 일본 언론과 러시아 언론의 보도 방향은 조금 엇갈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최초 보도한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물론이고요. 이를 받아 전한 일본 언론들은요.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 2개 섬 반환을 규정한 이 1956년 공동선언을 강조하면서 타협할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서 러시아가 북방 영토 4개 섬 가운데 2개를 일본 측에 돌려줄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러시아 언론인 스푸트니크는요. 마크비엔코 상원의장 인터뷰 초반부를 강조를 하면서 쿠릴 4개 섬은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의 고유 영토가 됐고 우리의 영유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러시아 이 상원의장의 발언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러시아 언론에서는 이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다라는 좀 약간 상반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두 나라 사이의 영유권 분쟁 좀 간략히 좀 짚어볼까요? 네, 러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들을 놓고 두 나라가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를 해왔고요. 이 문제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는 2차 대전 종전 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선거운동 초기부터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괴롭혔던 이메일 문제 이게 막판까지 큰 변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문제를 재수사한다고 연방의회에 밝힌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연방 법무부는 가능한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FBI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FBI는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인 후마 에버딘 씨의 남편 컴퓨터에서 새로 이메일을 발견했는데요. 예. 에버딘 씨의 별거 중인 남편 앤서니 위너 전 하원 의원이 미성년자한테 이 성적인 문제를 보낸 혐의로 FBI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메일 문제에 대해서 재수사 방침을 밝힌 코미 FBI 국장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중대한 시점에서 네. 자세한 정보도 없이 재수사 방침만 의회에 알린 것은 연방 관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시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즉각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코미 국장한테 촉구를 했는데요. 네. 동시에 조사해봤자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할 거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예. 코미 FBI 국장이 법을 어겼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이것도 역시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겠군요. 예,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해치법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1939년에 제정된 해치법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등 법무부 고위관리들은요, 이 코미 국장에게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재수사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코미 국장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린 걸로 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BI 코미 국장이 이런 결정을 환영하는 쪽도 있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이죠. 네, 그렇습니다. 찬사를 보냈고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클린턴 후보가 자초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백악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한테 이 코미 국장을 옹호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관심인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로이터 통신하고 입소스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44% 대 39%로 5%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이메일 재수사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6%포인트 차이로 클린턴 후보가 앞섰는데요. 네. 격차가 약간 줄어든 그러네요. 거죠. 네, 하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예.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수치를 보면 지난 금요일 FBI 재수사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클린턴 후보가 평균 4.6%포인트 앞섰는데요. 예. 어제는 평균 2.5%포인트 격차로 좁혀졌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한 주가 정말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황해도에는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북도 구름이 조금 끼면서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는데요. 해주와 용현 저녁에는 가끔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신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에는 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역시 오후부터는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 아침 기온 여전히 영하 12도고요. 또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4도, 함경 남북도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맴돕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는 한때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북부 역시 이따금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특수부대가 오늘 모술 동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고구잘리 마을 외곽의 ISIL 진지에 포격과 전차, 자동소총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도 계속됐습니다.
ISIL은 이에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소화기로 대응했습니다. 이라크군이 고구잘리 마을 진입에 성공하면 ISIL이 모술을 장악한 지 2년 만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한편 미군은 모술 시내에 3,000에서 5,000명, 그리고 시외곽의 방어망에는 1,500명에서 2,500명의 ISIL 전사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장수함 펜실베이니아호가 지난달 30일 태평양 괌에 입항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이 잠수함은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억지력에 해당됩니다. 미군이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군은 잠수함의 이번 괌 입항은 인도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잠수함이 미국의 핵 억지력에 중요하고 안정적이며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올해 괌에 종종 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킨 가운데 잠수함의 이번 방문도 북한에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중국의 영내 해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오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공동 순찰이 영내 평화와 안정,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숍 장관은 또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리아미자르드 리아쿠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양국 간 공동 순찰은 국제법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타이완 야당인 국민당 주석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홍슈주 주석의 이번 베이징 방문은 올해 초 반중국 성향의 차잉원 총통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하지 않자 중국 정부가 타이완 정부와 통신과 교류를 단절한 뒤 이뤄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통일을 옹호하는 타이완 국민당은 차이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에게 정권을 빼앗긴 뒤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홍 주석 등 타이완 방문단은 어제는 옛 중국 수도 난징에 위치한 순원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홍 주석은 국가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모두로부터 추앙받는 순원은 과거 적대 관계였던 양안이 국가 번영을 위해 싸우고 국민들의 생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정부 성향 언론에 대한 터키 당국의 단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은 터키 정부가 법률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의견 표출을 허용함으로써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레제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정부는 과거에 비해 반대 언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대한 공격용 소총 판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벤 카딘 의원은 국무부에 미국이 공격용 소총 2만 7천 정을 필리핀에 판매하는 계획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마약 단속을 이유로 수천 명을 비사법적으로 사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관계는 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반미 강경 발언들로 인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